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모두 다 상담하는 날입니다. 광고 후에 시작합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세상 돌아가는 꼴이 도대체 헷갈려. 세상 얘기 전부 다 상담. 네, 금요일입니다. 다 상담하는 날. 오늘은 철학자 한 분이 나오시죠? 네, 그리스의 철학자들 고대 그분들과 이분의 공통점은 양말을 신지 않는다. 네, 하나 있습니다. 슬리퍼로 철학을 하시는 분이죠. 강신주 무료 철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게시판에서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어요. 게시판 안 보시죠? 예. 왜 안 보십니까? 쑥스러울까봐? 자야 돼요. 자야 돼요. 계속 자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방금 주무시다 나온 헤어스타일러 한쪽이 머리가 눌렸어요. 네. 반대쪽도 눌렸네요, 보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뒤척뒤척 하면서. 이쪽만 눌린 네. 줄 알았더니, 머리가 다 눌린 상태에서 방금 전에 기상하여 이 늦은 시간에 달려오신, 강신주 무료 철학 박사님과 오늘 사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양입니다. 저의 고민은 사람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저는 키 163cm의 마른 편이어서 옷을 몸에 붙게 입는 편입니다. 얼굴이 예쁘지 않은데 그렇게 입지 않으면 볼륨감도 없기 때문에 옷을 입어도 볼품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지금 유행하는 하이 실종 패션을 5, 6년 전부터 선호해 왔고요. 키리를 사랑하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주를 하면서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하죠. 또 술자리에선 이야기를 주도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편이고 상대방 이야기에 박수도 치고 크게 많이 웃어주면서 리액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음주 시에는 특히 애교가 많아져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팔짱을 낀다거나 가벼운 포옹을 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사람을 만나면 간혹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항상 웃습니다. 문제는 이런 저를 사람들이 해픈 여자로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고 좋아하고 웃는 것인데 그런 제 행동이 저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이 아니었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웃음도 줄이고 애교도 줄이고 그래야 할까요? 그렇군요. 이분은 그러니까 타이트한 패션을 좋아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요즘 하이 실종이라고 불리는 미니스커트 복장에 킬힐 애교가 넘치고 사교성도 좋고 그런데 나를 해픈 여자로 보는 게 아니냐. 내가 내 행동으로 인해서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그 물음이 웃음도 줄이고 애교도 줄이고 그래야 할까요? 이렇게 끝났는데 줄이세요. 줄이면 다 해결되는 문제 같거든요. 저는 못 줄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저는, 하여튼, 줄이시라는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줄이면 안 된다는 쪽인데. 그리고 사연이라기보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서 만나고 싶은 사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네.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 않다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너무나 남자들이 보기엔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크게 리액션 해주고, 예. 그리고 패션 센스 뛰어나고, 그리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반갑게 맞아주고, 가끔 안아주고, 예. 너무 매력적인 거죠. 너무 매력적이죠. 남자들 입장에서 매력적이고, 거꾸로, 예. 이분은 남자들이 나를 너무 가볍게 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주변의 여성들이 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프다고 그러는 거와 매력적이다는 동의어예요, 사실은. 오히려 이 해프다는 이야기를 주변의 여자친구들이나 혹은 했을 거예요, 아마. 여성 동료, 선후배들이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들이 널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들려오는 건데 이제 그게 같은 얘기거든요. 매력이기도 하고 해프기도 하고.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나를 성적 대상으로만 보고 예. 그것이 기분이 나쁘거나 그걸 스스로 이제 강한 분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매력이 있구나 하고 해석하고 말 텐데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방어적으로 예. 지금 이 여성이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해픈 여자로 보이는구나 해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낀다거나 위축된다거나 그런 여성들은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건 좀 이제 문제죠.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매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 그거의 이중잣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해픈 여자, 매력적인 여자, 그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어떤 문맥에 놓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프다라는 느낌이 들면 들수록 이건 매력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시간이 지나서 뭐 할머니가 되시면 알 거예요. 남자 할머니가 돼보시면 이때가 제일 좋았던 때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얘기하셨지만 주변의 그 이야기에 귀가 좀 가벼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얘기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는 멋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남의 시선 의식 많이 한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좀 아까도 했지만 좀 당당하게 좀 보면 별 문제 아니죠, 뭐. 이게 사연 소개되면 싫어하는 여자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연 자체를 예. 인기 많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냐? 이렇게. 예. 어쩔 수 없어요. 장단이 있거든요. 사교성이 있으니까 그만큼 편하게 네. 약간의 담이 좀 낮아 보인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어떤 부분 걸리적거리는 동전의 부분. 양면인 거죠. 예,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자체가 어떻게 얘기해 보면은 사교성과 매력, 이분은 절차적으로도 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분은 사교적이기 때문에 매력적이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교적이고, 근데 갑자기 사교적인 것만 딱 줄여버리면 매력은 현저히 키리를 신고 하이 실종 패션을 했는데 안 웃고 썰렁하게 있고 그냥 앉아 있어요. 말 걸기 힘들고 말 걸기 웃지도 않고.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전혀 대시하지 않겠죠. 그게 좋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냥 줄이시려면 줄이시라고. 그럼 다 한 방에 다 끝나고 네. 다른 상담을 하시죠. 요새 사람들이 저한테 무관심해요. 전화도 연락도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한테 관심을 가지게 하나요? 예. 이런 고민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매력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뭐. 네. 예. 그 친구들 아까 얘기했지만 친구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에이 이놈의 매력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사연 역시 익명입니다. 네. 저는 현재 교사입니다. 여학생 반을 담임하고 있는데요. 저희 반이 소위 문제아 반입니다. 문제는 많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들 사랑에 배고파서 칭얼거리는 아이들 같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문제가 많은 학생이 한 명 있는데요.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자주 가정폭력을 행사하는데 얼마 전 이 학생이 펑펑 울면서 얘기하는 걸 들어봐서는 정도가 꽤 심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선 이 학생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떠돌기도 하고 이 학생이 학교를 이틀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학년 올라와서 정말 열심히 한번 잘해보려고 다짐했었고 저와의 관계도 좋아서 저의 말은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힘든 상황도 극복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얼마 전 또 집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학교에서도 놀림을 당했는지 학교나 집이 다 가기 싫다고 합니다. 자살 시도도 몇 번 한 적이 있다고 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교사로서 제가 이 학생을 어떻게 다독거려 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고민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그 학생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학생을 붙들고 선생님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럴 경우 물론 뭐 교육 전문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노하우, 구체적인 행동 강령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우선 이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상담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대책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도대체 왜냐하면 선생님이 학부형을 찾아가서 술을 끊게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 예.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책이 없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맞으면 사실은
어찌할 수 없네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저희 오히려 내가 예. 무능하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주변이 안 된다. 이 상황이 절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 내 죄책감을 좀 덜어주세요. 예, 이런 질문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라 그러면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거 안 보이는 각도에서 서서 안 보여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여기 이게 그대로 사실이라면 네. 선생님이 판단 내렸을 때 이게 아무리 이렇게 그 아이의 주변의 시선을 이렇게 변경시켜서 봤을 때 네. 이거밖에 안 보이는 게 사실이라면 대책은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만 좀 여기 전반적으로 사연의 이렇게 행간들을 보다 보면 나는 이 아이를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 같아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유도하시고 그 얘기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선생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예.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듣고 싶은 거군요. 그리고 특히나 주목했던 거는 이 그 선생님이 문제아반을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전반적으로 읽어봐서 제가 받은 느낌은 문제하다라는 그 의식들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뭐 문제아반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옆 교실에 있는 아이들과 같은 아이들이다라고 보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선생님 자체가 문제아라고 보고 있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포기할 준비와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게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이렇게 시선과 각도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을요. 문제하다라고 보지 마세요. 예전에 그 영화 낡은 영화인데 투서 위드 러브 같은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도 딱 보면 문제하다 이러면 애들이 사고 칠 때마다 절망하면서 포기할 준비를 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 학교도 나쁜 학교죠. 뭐 문제아반 이렇게 만들면 진짜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만큼은요. 문제아들이 아니라 좀 개성이 있는 아이들이다. 생활 환경이 좀 안 좋다. 이러면서 각도를요. 그러니까 애를, 이분도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예, 그걸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 포기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하지만 네.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포기한다는 게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부끄러운 부분이 있거나 죄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자신의 무기력을 사실은 상황 때문이라고 이렇게 돌려서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그래 너의 잘못은 없고 넌 최선을 다했어. 아니 동료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할 거예요. 나 상황 이렇다. 우리 때때로 보면 내가 개입해야 되는데 개입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럼 친구들한테 가장돼서 얘기하죠. 이것도 딜레마고 이것도 딜레마고 이것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렇죠. 이 상황이야. 왜 안 되는지 열심히 설명하죠.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안 되겠다. 이럴 때 자기가 개입 안 하고 능동적으로 개입 안 하는 게 정당화를 받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보면 이 세상에 진짜 그런 게 있는가. 사실 각도만 잘 잡아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아이들 관계가 되고 아이들은 열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각도만 좀 들어가면 되고요. 일단은 선생님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문제라고 보는 시선을 지우고 여기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학교에서 평판도 안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아버지도 안 좋은 있고 소문이 떠돌고 막 이런 얘기를 가지고 가서 어쩔 수가 없다. 거기다가 이제 자살 시도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생님이 보다 보면 선생님이 나중에 이 아이의 손을 놓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다면 지금 그런 건 아니고 중간에 대화를 보니까요. 아이랑 대화했던 적이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걸 다시 복원시키는 거죠, 뭐. 그게 여기 이 글이 맞다면 유일한 희망이 그 부분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더 좀 강해지셔야 되고 문제하라는 의식 지우고 자꾸 문제를 선생님이 개입하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이것까지 고민하셔야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셔서 야 이거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자살 시도하고 얘는 도대체 내가 아무리 개입해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약간의 포기죠. 그리고 포기를 좀 정당화 받으시려는 거. 그리고 절대 자기가 맡았던 반을 문제아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선생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나는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좀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강의를 하시고 사실 학생의 입장에 되면 선생님한테 기대고 싶은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많죠. 학생들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살고 많이 알고 내가 부딪힌 대부분의 문제에 답을 줄 것만 같고 전공도 아닌데 예를 들어 철학 박사님한테 내 차가 섰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물어보게 되는 게 학생의 심정인데 그 실제 그렇게 선생님이 돼 보신 적이 있으니까 강연을 하시니까
이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네요. 특히 철학 박사한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 권해주고 싶은 건 방학 때 학교도 집도 좀 떠나서 어디 저 여행 같은 그런 숙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싸게 갈 수 있는데 그런 데서 한 4일 정도 한번 가셔서 편하게 산도 가고 물도 보고 이러면서 얘기를 좀 해보세요. 오히려 학교에서 상담 시간이다 30분, 1시간 이렇게 해서 상담한 게 다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친근하게 얘기했다라는 거 그 짧은 순간이 아이한테는 선생님이랑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에 평판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나면 선생님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한테 애정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네. 아이랑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이틀만 자세요. 같이 손잡고 얘기하면서. 손잡고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옆에서 손만 잡아줘도 돼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 노력까지 하실 생각이 있다면 좋은 선생님일 거고 지금 일단은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도 물론 그 교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처우도 예전만 못하고 불만도 많으시고 그 객관적인 현실이긴 한데 선생님을 하기가 그게 좋다 하더라도 선생님 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을 해서 한 아이를 이렇게까지 구출해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다면 사실은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인생을 구해내는 거거든요. 예. 참 어렵겠다. 이분한테 함부로 당신은 자격이 부족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그런 생각 듭니다. 않죠. 근데 다 구하지 마시고요. 다 구할 필요 없고 선생님 역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 구하면은 못해요. 그걸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죠. 인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죠. 약간 좀 거친 방법이지만 한 학기 1년 한 번 맡았을 때 2명. 나머지는 내가 안 혹은 된다.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아이만은. 그래서 저 예를 들면은 성경 같은 데 우리가 한 명의 양이 나가면 그 한 명 쫓아가 99명을 내버려 두잖아요. 네. 그게 무슨 정신이냐면요. 고통받고 배회하고 힘들어하는 99마리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도 나가면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금 나는 얘네들 다 챙겨야 되니까 너 힘들어하더라도 너는 어쩔 수 없어. 이러시면 안 되고. n분의 1이 아니라. 그쵸. 각자 다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에 빠져있는 그 아이한테로 가면 되고. 근데 선생님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문제아반이라는 의식. 또 이 지금 문제되는 아이 자체에 주어져 있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를 막 쌓아두는 방식. 네. 이걸로는 절대 해결은 안 될 것 같다. 이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이라고 하지 마시고 한 학기에 한 명 혹은 1년에 한 명 정도. 예. 사실 똑같이 10,000원을 벌어도 어떤 10,000원은 굉장히 와닿고 교훈을 주는 10,000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학생이긴 하지만 이 학생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이 학생을 구출해냈을 때 선생님이 느끼는 보람도 굉장하겠다. 그럼요. 그런 네.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 참 하기 힘들구나. 저는 선생님만 안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이런 생각도 옛말에 그래가지고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랬어요. 써서. 그러니까 속을 많이 썩이니까. 속을 썩어서 안 먹는다. 그 얘기를 잘 음미해 보셔야 돼요. 젊은 선생님들이 좋은 직장이라고 들어오는데 대가는 굉장히 커요. 선생님이란 자리는. 그냥 직장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게가 참 큰 자기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의 인생을 지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직장으로 들어왔다가 1, 2년 지나다가 선생님이 돼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 들어왔다가 왜냐하면 아이들 눈을 보면 알아요. 아이들 눈이 막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막 이런 느낌. 그래서 대개 보면은 뭐 어떻게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다 선생님이 돼요. 견디면. 결국은 아니면 돼요. 못 버티면 나오거나. 못 버티면 나와요. 자기 적성에 맞지 않거나 그러면 나오거나. 뭐냐면 상처가 되죠. 자기가 나는 아이 한 명 못 구한다라는 느낌이면 2, 3년 지나서 못 있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10년, 20년 차 되는 선생님들은 해탈이 경제 이루셨죠. 직장인이 스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다른 분들 들으시면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한다라는 거 이건 좀 알아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이 학생의 구체적 사연도 저희가 사실 잘 모르지만 그 이전에 이 학생을 지금 상대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자세,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어쨌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선생님이니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담도 되셨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위기시거든요. 이거 잘 극복하면 진짜
몇십 년 지나면은 많은 제자들이 기억하는 선생님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요. 지금 위기의 시간이에요. 위기의 시간. 그래서 선생님이요. 지혜롭게 이걸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군요. 결국은. 그냥 그 교과 과정만 가르치는 강사가 되거나 예. 아니면 도사가 되거나 돌을 닦아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더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부자의 도사 같은 선생님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역할 분담을 해야 될 게 있어. 학교에는 도사들만 있고 학원에는 강사들만 있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 도사 인성 테스트 같은 거 해가지고 선생님을 뽑거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서. 오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세상엔 두 종류의 선생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사거나 도사거나. 이미 도사가 되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